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망상은 아까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의 경우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왜 모두들 그렇게 땅에 집착을 하지? 그런 거예요. 땅.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돈이 한 2, 3억이 그냥 생기면은 땅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야. 그죠? 맞죠? 그럼 땅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그 땅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재산의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의 사람들은 땅 안 사요. 재산 보존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미국 땅은 뭐 싸고 호주 땅 같은 데하고 우리가 비할 거 아니잖아. 인구도 많고. 당연히 저기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는 않아요. 그쪽에도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지금 인가의 가격이야 차이가 없을 거. 뉴욕 같은 데는 더 비쌀 수도 있고, 동경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땅에 집착을 하는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땅 하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모두 다 농경민족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땅에 아주 한이 맺혔어.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소작 짓던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니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지주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그러면 그때는 소작이지. 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지주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이 유전자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인식을 하셔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전이 된 거라. 의식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할아버님이 땅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식 속에 유전되어 있는 이걸 셀룰러 메모리라 그래요. 셀룰러 메모리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세포 속에 기억이 남는다. 심지어는 뭐 심장이식을 하게 되면 심장이식을 한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서프라이즈한 얘기지만은 그것이 일부 사실 증명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 셀룰러 메모리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강하다는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러면 재산 보존 가치를 어느 쪽으로 돌리고 있느냐 하면 거의 다가 주식에 두고 있더라고요. 주식, 회사 주식, 또 저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재산 증식을 올라고 그러지 땅 사는데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땅값을 올리는 경향이죠. 심지어는 아파트를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로는 뭐 한 3, 4억이면 될 만한 집인데 7, 8억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3분의 1이 거품이다 해서 날아가게 되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소. 그러니까 서로가 약속을 하고 정부도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내리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오다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 하나는 돈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장면을 하려면은 35년을 몽땅 다 갖다 투입을 해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면 가진 사람들도 문제야. 이 세금도 엄청 때려만 계속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계속 내야 되니, 늙고 난 다음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10년이면 싹 녹아버린다는 말까지 또 보유세 가지고 녹아서 없어진다는 얘기.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좀 부정적인 요소니.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나는 좀 웃기는 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돈 버시거든. 써요. 제발 좀 써. 그 땅 같은 거 좀 사지 말고. 응?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좀 쓰고 가시게. 그것도 보람있게, 재미있게. 좀 많이 좀 먹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좀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그러면서, 그래도 돈이 남아돌면 혹시, 그럼 뭐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괜찮고, 이래야지. 땅에다 박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물론 나중에 값이 오르는 수도 있고 내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까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때문에 망합니다, 잘못하면.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딱 멈추고서 거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또 언젠가 또 이게 들썩들썩 하면서 폭발을 하면은 그때는 어떡할 거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교육 문제에서의 파탄, 하나는 땅 문제로서의 파탄,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내가 제일 모두에 얘기했듯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희망이 없다. 앞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끌고 가면은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과 희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정부나 나라나 일정 정치인이 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형편이니.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실 거야.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구세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안정된 생활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오로지 자기일 뿐이요. 그건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전대미문의 제언을 해드리고 싶어. 뭐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니오. 이 부처님 오신 날 왜 오셨을까 도대체 그건. 그리고 255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한 것이 뭡니까? 자비로운 생활하니. 자비롭게 살아라. 그거 항상 주장하고 계셨던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희망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빠져있는 것이 뭐냐? 쓸데없이 경쟁하는. 쓸데없는 경쟁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경쟁에서 생기는 로스를 방지하라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희망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을 오로지 거기에 의탁해서 내가 진짜로 요구하는 참 잘한다 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돼. 이것저것 돈 번다는 보편 타당성 있는 돈 번다는 개념의 희망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돈이 저절로 생겨. 옆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그 자식 참 불쌍하다 싶어서 막 돈을 갖다 줘, 그 사람한테. 그게 황우석 박사 아닌가, 여러분? 황우석 박사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희망이 앞섰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를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려고 그랬었던 게 이게 그냥 사기성이 돼버린 거야. 아니, 옆에서는 뭐 지원이 엄청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어떻게 돼서 세상 또 바뀌고 나니까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신체계와 그 사이언스 메모리라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이건 필요한 지식이고, 그러니까 또 다시 도와주기 시작하더라. 내가 입으로 그 사람한테 편드는 거 아닌데,
아, 이게 여론 재판 받아가지고 한번 출심했다가 한 4, 5년 지나가니까 또다시 이 진가를 인정하는 시대가 또 오는구나. 절대 그 사람이 사회비 정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이것이 참 내 길이다 싶으면 그 길로 정진하고 매진을 하는 거지. 열심히. 그거 가지고 도 닦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돈은 저절로 따르게 돼. 돈 못 벌면 내가 줄게. 열심히 한번 해봐요. 뭘 해도. 내가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수입이 없다.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다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줄게. 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주고 또 생활도 보장하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이건 이루고 가야 되겠다는 것도. 근데 이게 바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편해질 거예요. 희망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근데 희망은 항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주는 건데 그걸 죽이고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난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또 은하로 와요. 근데 가만히 들쳐 있으면 뭐해. 날짜만 가지. 그러지 말고 그 희망을 양손을 딱 쥐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거, 하나는 물질적인 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2555년 이와 같은 데서 가장 보람 있게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준비 있을 테니까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자. 감사합니다.